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쁜 습관 놀이는 위장의 역습, 역류성 식도염. 여러분 가슴, 목,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생활습관병, 역류성 식도염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게 제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질환이라고 해요.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역류성 식도염 하면 저도 막 잠 못 잘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워낙 흔한데 이게 정말로 국민 질환이다. 이 정도로 흔한 질병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증상을 한두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고질적이고 또 많은 불편감을 유발하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좀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생활습관 1인입니다. 저도요. 네, 2인. 맞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일단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짚어주세요. 이름에 그대로 있어요.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식도라고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거치는 소화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위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식도도 우리가 음식을 꿀꺽하고 삼킬 때 힘을 주는 것처럼 상부와 하부 쪽에 관략근이 있어서 다른 음식물이나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저 하부에 있는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위에 음식물이나 위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위산이 그대로 식도로 노출이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역류하는 증상이나 신물 같은 것만 느끼다가 이 위산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염증까지도 유발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관략근 하면서 저의 애기 용어로 똥꼬에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관략근이 요 위에도 있는 거군요. 장기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여주는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해서 닫혀 있어야 될 때, 열려 있어야 될 때를 조절할 수 있는 건 관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음식 먹고 바로 누웠을 때 뭔가 올라오는 느낌.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 느끼는 증상들은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나 아니면 트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물을 느끼기도 하고요. 일단 음식물 자체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끔은 구취가 심해진다고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 채로 위로 올라오니까. 근데 이런 증상들, 가슴이 불편하거나 속이 좀 쓰리다라는 증상들 말고도 조금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른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콧물이 난다거나 가래가 생긴다거나 하는 호흡기 증상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른 기침만 나오시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 만성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호흡기 질환 말고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하게 되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라 다른 증상 없이 약간 속이 좀 쓰리다거나 신물이 올라오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하트번이라고 해요. 심장이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속이 쓰리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심근경색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좀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심각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게 식도가 쓰린 것도 쓰린 건데 목이 항상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부 쪽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염증이 퍼져 있다거나 이렇게 역류하는 증상이 강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쪽으로 가면 이제 인후두 쪽은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이렇게 목을 쓰셔야 되는 직업들, 가수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요, 밤에. 아니 이게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좀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병원 가서 검사도 받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나 요즘 속 쓰려 이러면 너 역류성 식도염이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식도염,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식도 협착이나 식도 궤양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실 수가 없는 게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식도염이 일어나면서 식도 점막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위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이 위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위산에 대한 보호가 돼 있지 않은 식도 점막에 위산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식도 점막이 위점막처럼 변합니다. 이걸 바렛식도라고 하거든요. 바렛식도. 네, 그래서 바렛식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용어 설명도 나가고 있는데 이 바렛식도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바렛식도 자체가요, 역류성 식도염이랑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나의 식도가 바렛식도로 변했다. 그러면 식도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아이고. 식도 암이. 네. 어허. 그래서 사실 바렛식도가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만성적으로 되었을 때 바렛식도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의 30배 이상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기에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와, 그러니까 바렛식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식도암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초기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 좀 괜찮아지다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염증 자체는 약을 써서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재발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약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에요. 아하. 아니 진짜 대수롭지 않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좀 생활 습관을 고쳐야 꾸준히 돼요. 그렇죠. 고쳐 나가야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안 좋은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먹고 바로 눕는 거. 아, 저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저녁 과식하시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굉장히 기운이 없어지거든요. 많이 먹으면 또 이제 혈액이 위로 가다 보니까 순간 졸리고 그래요. 그럼 네네. 바로 누우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식도가 있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식도 옆쪽 아래쪽으로 위가 있기 때문에 예. 중력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위로 잘 넘어오지 않아요. 아. 근데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식도와 위의 위치가 평행해지는 거예요. 예. 넘어오기가 쉽겠죠. 특히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눕게 되면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거나 증상을 유발하기가 쉽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도저히 안 누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졸린데 맞아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 방법은 이제 누울 때도 우측으로 눕고 좌측으로 눕고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측으로 누우시는 것보단 좌측으로 눕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위가 살짝 더 좌측에 있다 보니까 좌측으로 누우면 그래도 위가 조금 더 아래죠. 예. 근데 우측으로 누우면 위가 아예 식도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서요. 근데 이런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셨다고 그럼 나 왼쪽으로 누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이제 눕기 한 3시간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우와. 그러니까 뭐 먹고 바로 안 눕는 게 가장 좋긴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시쯤 잘 계획이 있었으면 한 6시 전에는 식사를 맞춰야겠네요. 그리고 그래도 누우려면 그 왼쪽 팔이 그러니까 바닥이 닿고 왼쪽으로 눕는 게 그나마 낫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눕고 이렇게 이런 게 좀 행복이지만 조금 자제해야겠네요. 맞아. 사실 그 야식에 관련돼서 역류성 식도염 유발하는 습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이 드시다 보면 술도 드시게 네, 되는데 맞아요. 술도 하부 관략근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낮에도 일할 때 많이 드시는 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 그리고 고지방 음식들도 하부 관략근을 약화시키기 때문에요. 술, 담배, 카페인, 스트레스 요 정도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어때요? 탄산음료도 썩 좋지는 않은 게 네. 가스가 있다 보니까 트름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네. 계속 관략근이 운동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역류를 하기가 쉽죠. 커피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맞아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술 그리고 야식 절대 안 되고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된다. 오늘 저녁 먹고 누우실 건가요? 저 최근에 좀 증상이 있어서 저는 약간 5시 오후 5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에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실천이 되죠? 네. 네, 대단합니다.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한 행동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음식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뭐 카페인이나 이런 것 말고도 그러면 뭐 맵고 짠 음식은 괜찮은가? 그거 역시도 위에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식도랑 위는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식도염까지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두 가지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좋겠고요. 소화를 위해서 식사하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괜찮겠지라고 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울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식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